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구 상자의 올가미 툴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가미 툴은 곡선 올가미 툴, 다각형 올가미 툴, 자석 올가미 툴, 이렇게 세 가지의 툴이 있는데요. 사각형이나 원형 선택 툴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올가미 툴은 바로 사각형 선택 툴 아래에 있는데요. 먼저 이것이 바로 올가미 툴입니다. 올가미 툴을 클릭을 해보시면 라쏘 툴, 기본 올가미 툴이고요. 곡선형 올가미 툴과 폴리고널 라쏘 툴, 다각형 올가미 툴, 그리고 마그네틱 라쏘 툴이 있습니다. 자석 올가미 툴인데요. 이 세 가지의 올가미 툴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쏘 툴, 올가미 툴입니다. 기본 올가미 툴인데요. 제가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 사진을 한번 레몬 부분만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올가미 툴로 이 레몬 부분을 전체를 아주 매끄럽게 선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가미 툴의 사용법을 배워야 하니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걸 선택을 한다면 다른 툴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폴리고널 라쏘 툴, 다각형 올가미 툴을 선택한다거나요. 아니면 마그네틱 라쏘 툴이요. 자석 올가미 툴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펜 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 영역화 시키는 펜 툴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래쪽에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가미 툴도 사용할 곳이 있고 용도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올가미 툴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올가미 툴은 말 그대로 클릭하고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최대한 잘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잘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올가미 툴은 삐뚤빼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마우스의 클릭 버튼을 놓으면 놓은 부분과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사각형 선택 툴처럼 이렇게 선택될 때 영역을 옮길 수도 있고요. 바깥쪽을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최대한 가깝게 선택을 하지만 마음대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부분도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삐뚤빼뚤 나가게 돼요. 지금 보이시죠? 들어왔다 나갔다. 천천히 선택해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한번 선택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이런 부분들 선택이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은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올가미 툴로 어떤 선택하고 싶은 영역을 아주 매끄럽고 잘 선택해서 한 번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할 때는 조금 확대해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확대를 해 놓고 사용을 하되 많이씩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쉬프트를 쉬프트를 이렇게 눌러주면 올가미 툴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럴 때 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잘 선택이 안 됐죠? 쉬프트.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면
올가미 툴이 더하기로 바뀌어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의 영역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키보드의 Shift 버튼은 처음에만 누르고 있다가 클릭을 해서 그리다가 떼셔도 돼요. 떼셔도 되고요. 계속 누르고 있어도 되고요.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직 잘 선택이 안 됐죠? 최대한 가더라도 삐뚤빼뚤합니다. Shift가 더하기라면 키보드의 옵션 키, Alt 키를 누르면 뺄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빠지죠? 다시 Shift 누르고 이렇게요. 점점 채워나가는 겁니다. 영역을. 자, 다시 한번요. 자, Shift를 또 누르고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되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아래쪽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 부분에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다가 아랫부분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때 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페이스바를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갑니다. 이렇게요. 자, 제가 좀 이렇게 가려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하고 가다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때 원하는 곳에 위치시킨 후 스페이스바를 놓으면 다시 올가미 툴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시 Shift 선택하고 가다가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손 모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때 원하는 만큼 위치시키시고 계속적으로 올가미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Shift 누르고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선택 영역이 더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씩 선택해 나가야만 최대한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는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중간중간 눌러서 이동시켜도 되고요. 자, Shift. 자, 이렇게 우선 이만큼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영역을 보면 지금 이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운데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Shift를 다시 누르고 이렇게 넓게 그냥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몬만 선택이 됐는데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 보면 이런 부분 바깥으로 지금 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키보드의 옵션 Alt 키를 누르고 살짝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끝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옵션 누르고 선택한 부분을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선택 레몬 안으로 선택이 됐으니까 Shift겠죠? Shift를 누르고 더해줍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요. 여기도 Shift네요. 자,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자, 이 부분도 라sso 툴을 이용해서 뭔가 선택 영역을 정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툴 자체를 많이 써서 숙달됐다 하더라도 라sso 툴로 어떤
선택 영역을 정확하게 선택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곡선형 라쏘 툴로요. 자, 우선 이 정도만 라쏘 툴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라쏘 툴로 정말 정확하게 선택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이만큼만 선택을 하고 커맨드 J를 눌러서 한번 레이어를 복사를 해볼게요. 선택 부분이 복사되는 단축키가 커맨드 J, 윈도우에선 컨트롤 J입니다. 네,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끝부분을. 경계선이 이런 부분들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았지만 뭐 나름 괜찮게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라쏘 툴은 우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은 폴리고널 라쏘 툴, 다각형 올가미 툴. 자, 다각형 올가미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사진으로 두 번째 사진은 사과 사진인데요. 이 사과 사진을 다각형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사과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올가미 툴은 일반 올가미 툴 아래에 있는 폴리고널 라쏘 툴인데요. 선택을 하면 커서의 모양이 기존에 사용했던 올가미 툴과 다르게 직선 형태의 올가미로 변경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커서의 모양으로 올가미 툴인지 다각형 올가미 툴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올가미 툴과 다르게 다각형 올가미 툴은 직선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다각형 올가미 툴입니다. 그래서 다각형 올가미 툴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클릭을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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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길 때 클릭을 하면 선택 영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과 바깥으로 배경이 나오도록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곡선 올가미 툴이랑은 다르게 다각형 올가미 툴은 직선으로만 움직인다. 자, 그러면 다각형 올가미 툴로 이 사과의 곡선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각형 올가미 툴로 사과의 둥그런 부분을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작은 부분을 클릭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클릭해 나가야 사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다각형 올가미 툴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다가요. 제가 선택 영역에서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을 한 부분과 시작 지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바로 다각형 올가미 툴입니다. 다각형 올가미 툴을 사용해서 이 사과를 선택하려면 사과를 조금 확대해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시켜 놓고요. 자, 여기부터 한번 선택해 나가 볼게요. 다각형 올가미 툴은 직선으로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선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영역, 짧은 영역들을 클릭해 가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직선 형태로 되면 이 동그란 형태의 사과가 잘 선택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형 툴을 사용을 해서 사과를 선택하려면 짧은 부분을 클릭해 가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짧은 부분 선택을 하죠. 이렇게 선택해야 다각형 선택 툴로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선택 영역을 잡을 때 팁이라면 팁이라 할 수 있는데 너무 바깥쪽으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선택하고자 하는 사물 안쪽으로 살짝만 안쪽으로 들어오게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선택된 부분을 보면 경계선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살짝 이렇게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살짝 이렇게 안쪽 부분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동을 할 때 우리는 손도구를 해서 이렇게도 이동을 하지만 이 커서의 방향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도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선택되어졌어요. 이렇게 선택되어졌을 때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르면 제가 원하는 부분까지 점을 찍었던 부분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딜리트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선택할게요. 살짝 안쪽으로 경계선 부분을 안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요. 자, 곡선형 올가미 툴보다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요. 곡선형 올가미 툴보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각형 올가미 툴입니다. 살짝 픽셀 안쪽으로, 경계선 안쪽으로 클릭 해가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제가 조금 빠르게 선택을 한번 하겠습니다. 곡선 부분에서는 거리를 조금 짧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뭐 조금 길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짧게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클릭 해 나가는 겁니다. 곡선형 올가미 툴, 일반 올가미 툴보다는 이 다각형 올가미 툴이 직선 형태이기는 하지만 조금 정교하게 따낼 수 있어요. 선택 영역을 정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각형 올가미 툴입니다. 제가 클릭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꺾이는 부분이라 클릭을 좀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다 왔습니다. 이렇게 끝부분, 시작 부분에 위치하게 되면 커서의 모양에 동그라미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사과만 선택을 한 거예요. 외곽선 주변이 잘 선택되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J, 컨트롤 J를 누르셔도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J를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봤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부분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선택이 잘 됐습니다. 지금 끝부분 선택 영역들 자연스럽게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이 부분도요. 자, 파란색 화면을 제가 깔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과가 곡선이지만 곡선 부분도 다각형 올가미 툴을 선택해서 짧게 선택해 가면서 사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 굉장히 잘 됐죠. 이것이 바로 다각형 올가미 툴입니다. 다각형 올가미 툴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다각형 올가미 툴 아래에 있는 이 마그네틱 라쏘 툴, 자석 올가미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또 바꿀 건데요. 이 사진을 이용해서 자석 올가미 툴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올가미 툴, 일반 올가미 툴과 다각형 올가미 툴에는 없었던 옵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석 올가미 툴은요, 올가미 툴 맨 아래에 있는 마그네틱 라쏘 툴이라는 것이 바로 자석 올가미 툴입니다. 자석 올가미 툴의 커서는 이렇게 모양의 자석이 있어서 자석 올가미 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저렇게 생긴 모양이 자석 올가미 툴입니다. 먼저 옵션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올가미 툴에서 안티알리아스를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안티알리아스라는 건 뭐냐면 선택을 할 때 경계선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안티알리아스입니다. 사진 이미지들은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면 픽셀들이 보이는데요. 안티알리아스를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 선택 영역을 선택할 때 딱딱 끊어지게 선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럽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안티알리아스가 체크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올가미 툴에는 없는 옵션들, with, contrast, frequenc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수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정교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with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with는 경계 부분의 색상에 따라서 선택 범위를 컴퓨터가 감지해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단위는 픽셀 단위고요. 1픽셀에서 256픽셀까지 픽셀 단위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픽셀의 값이, width의 값이 적을수록 굉장히 정교하게 따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라스트, 바로 이 부분인데요. 컨트라스트는 경계 부분의 명도 대비 값을 중심으로 1%에서 10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값을 적게 입력할수록 정밀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프리퀀시. 프리퀀시 부분은 이미지를 선택할 때 점들의 양을 말하는데요. 1에서 100까지 설정 가능하고 값이 클수록 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따 사용해 보시면 어떤 점들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프리퀀시의 값이 수치가 높아지면 굉장히 점들이 촘촘하게 찍힙니다. 제가 지금 위드는 3픽셀이고요. 컨트라스트는 20%, 프리퀀시는 51 정도로 한번 이 파프리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클릭하고 이 자석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원하는 부분을 따라서 이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 선을 움직이다 보면
바깥쪽으로 선택 영역이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선택하고자 하는 외곽 영역을 따라서 천천히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택 영역이 벗어났어요. 막 다각형 올가미 툴처럼 딜리트를 누르시면 전으로 갑니다. 단계가 넘어가요. 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을 벗어났을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딜리트를 눌러서 키보드의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까지 단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이 자석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빠르게 하면 벗어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선택해 주는 게 팁이라면 팁입니다. 원하는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천천히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자, 좀 벗어났네요. 딜리트 또 벗어났네요. 딜리트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자, 윈도우에서는 백스페이스인가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손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화면. 최대한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은 천천히 가시면 알아서 선택을 해주는 것이 자석 올가미 툴입니다. 자, 이렇게 0으로 자석 올가미 툴도 시작점과 끝부분이 맞닿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생기면서 클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 파프리카가 선택되어집니다. 지금 선택 영역들을 보이시나요? 이 부분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럴 때 라sso 툴을 선택을 해서 쉬프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 영역을 빼줄 수도 있습니다. 라sso 툴은 사실 이럴 때 많이 써요. 이렇게 영역을 침범했다거나 자, 여기도 조금 사실 선택이 안 되었죠. 라sso 툴로 선택을 더하는 것은 쉬프트니까 쉬프트 키를 누르고 눌렀다 떼도 되시고요.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만큼의 영역이 추가가 됩니다. 주로 라sso 툴은 저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이 부분도 살짝 안으로 들어왔죠. 자,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살짝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혹시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많을 때는 똑같이 옵션을 눌러서 뭐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요. 자, 한번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선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커맨드 J 눌러서 선택한 영역을 복사했어요. 한번 확대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부분 선택이 제법 잘 됐죠? 네. 이 수치를 조정한 효과입니다. Width, Contrast, Frequency 이 수치 조정하는 거 잘 모르시는 경우 있는데 이 Width 양은 조금 적게 그리고 Contrast 역시 조금 적게 해야 정밀하게 따지고요. Frequency 양은 많아야 점들이 많이 생겨서 정밀하게 따집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이 수치들을 조정해 가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석 올가미 툴에서는 이 옵션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픈으로 돌아가서요.
이 양을 한번 늘려볼게요. 100으로. 자,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냥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까랑 점들의 양의 차이가 엄청나죠? 점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네.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자, 프리퀀시의 값이 많아졌을 때 굉장히 좀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조정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선택 영역 잘못됐을 때는 단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키보드의 딜리트를 계속해서 눌러주면요. 점들이 저렇게 사라지는 걸 보이실 거예요. 단계적으로 빠진 데까지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클릭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미지 제가 선택하고 싶은 영역을 따라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점들 많이 생기는 거 보여드리려고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적당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프리퀀시의 양, 컨트라스트의 양, 위드의 양, 수치들 어떻게 조정하는지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할 때, 자, 제가 지금 수치를 조금 바꿔놨고요.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점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주로 저렇게 올가미 툴이 자동적으로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곳 같은 경우요. 살짝 들어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냥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점이 생기니까 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 부분에서 클릭. 자, 좀 들어갔죠? 이럴 때 딜리트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점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제가 조금 빨리, 마지막이니까 빨리 그냥 갈게요. 자, 범위가 벗어났죠? 딜리트, 딜리트. 아마 윈도우에서는 백스페이스일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점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바뀌면 클릭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자석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하다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점을 만들고 싶을 때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점이 생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그냥 내가 선택한 영역대로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시면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그게 바로 자석 툴이고요. 오늘은 올가미 툴과 다각형 올가미 툴, 자석 올가미 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올가미 툴은 제법 많이 사용하는 툴 중 하나니까 천천히 따라하면서 올가미 툴의 사용법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